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이죠. 기후 환경을 극복한 생활 해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기후 지역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기후는 건조 기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조 기후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건조 기후는 어떤 기후라고 했었죠? 그렇죠.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이다. 500mm 미만일 때 우리 건조기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조기후는 크게 두 가지 기후로 분류가 되어져요. 비가 아예 안 온다와 비가 조금이라도 온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가 아예 안 온다. 우리 이것을 사막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막기후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막기후는 기준이 어디냐면 연강수량이 몇 미리 미만이냐면 250 미만입니다. 연강수량 250이 안 될 때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막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막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요것을 뽑을 것 같아요. 바로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훨씬 더 많다? 증발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지만 이 비가 내려도 증발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표에는 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생이 거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을 살펴보면 식물이라든지 동물, 지표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 지역에 물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식생이 자라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막 기후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크게 세 지역인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북이 20에서 30도 부근입니다. 우리 이 지역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이라는 선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이 북회기선이라는 선과 남회기선이라는 선이 지나는 지역에 바로 사막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도 중앙에 위도 0도선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했죠, 우리. 이 선의 이름을 적도라고 부르고요. 이 적도 위쪽에 보면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을 우리 북회기선, 위에 있는 선을 북회기선, 아래쪽에 있는 걸 그렇죠. 남회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북회기선을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사막이 있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이렇게 사막이 있네요. 그리고 남회기선을 따라서도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사막, 호주 대륙에도 사막, 요렇게 남아메리카 대륙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을 따라서 지금 무엇이 분포하고 있다? 바로 우리 사막, 건조기후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음을 우리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남회기선과 북회기선을 따라서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무엇이 공급이 어려운 지역? 수분 공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서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렵다? 수분 공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들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지역 가장 대표적이에요. 중앙아시아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거리가 멉니다. 바다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부 다 건조한 바람이, 습한 바람이 들어가면서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것을 한번 위성 영상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역을 위성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던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인데 요 중앙아시아 지금 누런색으로 되어 있으면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고요. 위성 영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계절풍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는 여름엔 어디에서 그렇죠. 요렇게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들는데 바다 근처는 습해요. 하지만 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진다? 점차 해진다? 점차 들어가면서 건조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습한 바람이 습한 바람이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비가 적게 바다와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바다와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이 형성이 됐다? 사막과 같은 건조 기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류 지역이 있습니다. 대기가 안정돼서 공기 상승이 어려운 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막이 형성이 되는데요. 비가 내리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했겠지만 우리 스코어를 배우면서 선생님 잠깐 얘기했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공기가 뜨거워야만 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얘가 하늘로 올라가 식어서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린다고 했었죠. 근데 바닷물도 한류라는 것은 차가운 바닷물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한류라는 것은 차가운 바닷물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니까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당연히 차갑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차갑다. 공기가 상승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지역에서 무엇이 형성이 된다? 우리 사막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텝기후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텝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이 몇 밀리이다.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라는 거.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거 바로 요거죠. 그렇죠. 스텝이라고 불리는 초원이 발달합니다. 스텝이라고 불리는 초원이 발달하고요. 그럼 얘들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바로 사막을 둘러싼 주변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막이 있어. 사막이 이래 중심에 있으면 스텝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어떻게? 이 사막 주변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막 주변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스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지도에 보시면 사막을 표시했지만 이 사막 주변 지역이 연한색으로 무엇이 나타난다? 바로 스텝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텝은 어디? 사막의 주변 지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지역의 기후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번 단원에서는 기후 그래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사막 기후 살펴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게 있죠? 그렇죠. 지금 강수의 막대 그래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 막대 그래프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 강수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우리 무슨 기후다? 그렇죠. 사막 기후라는 거. 그래서 사막 기후의 우리 기후 그래프 특징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스텝 기후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적게나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막대 그래프가 보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데 막대 그래프의 키가 그렇죠. 작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키가 크면 클수록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니까 이 지역은 강수량이 어떠하다. 강수량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후를 우리 비가 조금이라도 내린다. 우리 무슨 기후라고 부른다? 바로 스텝 기후라고 부른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후 그래프의 특징 여러분들 꼭 공부해 두시고요. 우리 건조기후의 모습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조기후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편견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사막은 모래만으로 구성된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사막은 그렇죠. 우리 모래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사막은 모래로만 이루어진 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대부분 자갈이나 바위로 된 사막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은 그렇죠. 사막의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사막은 무엇으로 덮여 있다? 바로 모래, 자갈이나 바위로 덮여 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막을 보시면 우리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극히 드물다는 거지. 이런 것을 모래사막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사막, 요게 모래사막. 그러니까 이건 극히 일부, 한 전체의 한 20% 정도가 되고요. 이러한 모래사막은 극히 일부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막은 어떠한 사막이냐? 이러한 사막이란 거죠. 자갈사막. 지금 대부분의 사막은 이러한 자갈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 뭐가 있다? 그렇죠. 지금 돌이 굉장히 바위라든지 돌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갈로 이루어진 사막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대한 우리 좀 편견을 조금 깨셔야 될 것 같고요. 스텝이라고 불리는 초원이 스텝 기후에서는 그렇죠. 스텝이라고 불리는 초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짧은 우기 동안에는 키가 작은 풀들이 초원을 이룬다. 짧은 우기 동안에 초원을 이루는데요. 스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텝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잠시만요. 스텝 기후 지역이 요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뭐가 보면요.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는 모습들을 우리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초원이 우리 발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키가 어디야? 풀의 키가 작아요. 우리 요러한 초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러한 건기가 되면 풀이 말라 사막처럼 또 황량해진다는 특징이 있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막과 스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봤었고요. 이제 한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한번 보겠는데요. 한대기후 지역 우리 앞에서 했었죠. 한대기후는 어떤 거?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몇 도? 10도씨 아래일 때, 미만일 때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한대기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대기후 중에서 우리 요 기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툰드라 기후,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빙설기후라고 있긴 있습니다. 빙설기후라고 있긴 있는데요. 이 기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빙설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영하입니다. 1년 내내 기온이 영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2단원에서는 빙설기후는 크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1년 내내 기온이 영하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기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조금이라도 사는 무슨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자. 툰드라 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툰드라 기후는 여름철이요. 일시적으로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이다. 0도 이상이다. 여름철이 몇 도 이상? 0도 이상이 되는 기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수량은 적어요. 강수량은 적지만 기온도 낮아서 증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표가 어떠하다? 다습하다. 그러니까 지표가 축축하다는 거예요. 다습하다는 것은 땅이 축축하다. 물기가 많다는 뜻이야. 땅이 축축하다, 물기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이 물렁물렁하고 진흙이고 이러한 굉장히 축축한 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 북극해를 둘러싸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바로 이 가장 윗지역, 우리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그냥 묶어서 부를게요. 북극해 주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극해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우리 무슨 기후라고 부르냐? 바로 툰드라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기후 그래프 한번 보시면 한대 기후는 몇 도? 10도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10도선을 이래 보면 전부 다 어떻게 기후 그래프가 10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관찰할 수가 있죠. 한대 기후의 기준선이에요. 기준 온도고, 그렇죠. 전부 다 낮다라는 거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0도선을 보시면 자, 두 개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툰드라 기후는 지금 요게 포인트죠. 요 지역이 포인트죠. 툰드라 기후는 그렇죠. 여름철 기온이 0도씨 이상이고, 얘는 빙설 기후는 연중, 그렇죠. 기온이 0도씨 미만이다, 아래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그래프 상의 차이점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영구동토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 층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영구동토층이라는 층의 이름, 영원히 얼어있다는 뜻입니다. 영구가. 그래서 영구가 영원하다. 동토, 얼어있는 층이라는 한자어란 뜻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툰드라 지역에서요. 땅속에 1년 내내 녹지 않고 얼어붙어 있는 토양층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구 동토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요, 여름철에는 땅의 표면이 녹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쪼거는 요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층으로 나뉘는데 이 위의 층은요, 여름에는 따뜻해져서 녹아요. 하지만 겨울에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녹고 언다는 이런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활동층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우리 지금은 활동층이란 건 알 필요는 없지만, 지표 있는 층은 여름에는 녹고 겨울에는 얼어 있더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래쪽은 녹지 않고 1년 내도록 얼어 있는 이렇게 영구 동토층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영구 동토층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생님 조금 보시면 지금 지표가 여러분들 보시면 층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관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층 위에 있는 층은 어떻게? 위에 있는 층은 색깔이 다르죠? 여름에는 그렇죠, 녹고요. 겨울에는 얼어 있습니다. 이거 녹고 어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요 밑에 지금 보시면 하얀색 층이 보일 겁니다. 얘가 얼어 있는 바로 영구 동토 층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지역에는 요렇게 층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이 이제 여름철에 녹더라 그러면서 지표에 뭐가 생긴다?
물이 습지를 만들어서 풀 또는 이끼류가 무성하게 자란다. 즉, 이 지역에도 여름철에는 일시적으로 초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초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끼를 찾아 떼지어 이동하는 야생 술록의 물이라든지 새나 작은 동물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 술록, 우리 꼭 확인해 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기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우리 이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